힘찬 군가로 시작하는 아침. 이들의 계급은 하사입니다. 지난 3월 임관한 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병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항상 정통해야 따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부사관을 또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우리 육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훈련부사관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고 싶습니다. 제150기 앞서사관 후보생 야외조합 훈련 인원보고 초원 438명, 결원 10명, 현재원 428명 이상 야외조합 훈련 준비 끝! 앞서 150기 완전군장 차림의 청년들.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입니다. 훈련은 저희 2월 27일에 가해병한 이후로 11주 정도 지났고 훈련은 10주 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주 차에 온 만큼 이제 그동안의 어떤 화생방이나 각계 전투나 등등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훈련은 행군 단계에 이제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부대원을 지휘하고 특기별 전문 지식을 발휘해야 하는 위관장교. 병사들보다 더 길고 힘든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훈련병들의 4주 내지 5주의 훈련 기간보다 길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힘들고 고된 훈련이 마땅히 거쳐야 할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국방력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초급 간부. 그런데 최근 인력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OTC 장교의 지원율이 제가 볼 때 하락을 넘어서 추락하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부사관 같은 경우도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초급 간부를 사람 채우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투식량비랑 그 물모하신 거랑 해가지고 훈련 끝나자마자 바로 그 30만 원 입금하래 부대에서. 당직 근무비 10,000원에서 열악한 복무 여건에 대한 호소도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간부들의 우리 군인들이 엄청난 처우 개선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내 돈 내고 근무 수고, 내 돈 내고 희생하면서까지 훈련 나가는 건 최소한 그거는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당직 근무 24시간 쓰고 10,000원 받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유사시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지휘할 초급 간부들. 그들의 이상과 고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우선 중. 제복을 입고 절도 있게 걸어가는 대학생들. ROTC 학군사관 후보생들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실시될 입영 훈련을 앞두고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훈련을 덥고 습한 날씨에서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지금 입영 전까지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지 단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관들이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무리가 갈 정도로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로 훈련을 하지는 않고
장교 복무를 희망해 선발되면 3학년부터 2년 동안 학교 중엔 군사학 수업을 받고 여름과 겨울방학엔 집체 군사훈련을 합니다. 저희 오빠가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군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될 수 있는 방면들을 여러 생각해 보면서 ROTC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부로서 이제 타인을 이끄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저는 직접 선택하고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생에게는 복무 장려금과 장학금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A&M 대학 어학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 또한 많이 가지 못하는 혜택이었는데 제가 가게 되어서 미국 ROTC 생도들에게 많은 점을 배우고 임관 후 저의 전공에 맞는 병과에 들어가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108개 학생군사교육단, 청년 장교들의 통합 임관식. 올해는 3,300여 명이 국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한 해 임관하는 초급 장교 가운데 학군단 출신은 약 70%를 차지합니다. 육군 3사단, 일명 백골부대. 6.25 전쟁 당시 부대원들이 결사항전을 결의하면서 철모에 백골을 그려넣은 데서 부대명이 탄생했습니다. 방망절단입니다. 휴전선 철책에서 생긴 비상 상황. 급히 뛰어나온 소대장이 즉각 출동합니다. 대기 중이던 소대원들도 총기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안정원사, 노리세, 지구정! 실하기! 차례차례 도착한 소대장과 대원들. 철책에 설치된 그물망 모양의 광망 센서에 이상이 없나 꼼꼼하게 살핍니다. (15시 52분부) 철책 점유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이상. 상급 부대에 보고한 뒤 상황이 종료됩니다. 백골부대 전병준 중위, 학군단 훈련을 거쳐 2년 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최전방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GOP 소초장입니다. 철책 출동해서 돌아오자마자 곧이어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는 소대원들에 대한 군장 검사가 이어집니다. 2023년 5월 18일 17시부터 1일 07시까지 야간 경계 작전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조치하였게 대하여 엎드려 총! 돌! 밤인데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씨. 경계 근무와 안전에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간 작전 간의 강조사항 몇 가지 전파할게. 우선 기온이 계속
일교차가 심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건강관리 유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따가 야간 작전 오늘 안개가 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따가 초설 나가게 되면 우의 필수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방 감시 철저하게 하자. 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병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게 안 먹어야 됩니다. 진짜. 안 먹는가? 최전방이라는 긴장감, 녹록치 않은 근무 환경. 밖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전중희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본인에게 쉴 수 있는 휴식 여건, 그런 것들이 조금 보장이 어려운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직업분들에 비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명감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봉사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장기 복무 지원을 해 합격 통지를 받은 전중희. 이런 바람을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인원들은 결국에는 군에 계속 남아있는 인원들입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군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국가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그 인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선을 많이 해 주어야 초급 간부 지원율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전중희의 말처럼 장교 지원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 지원자 수는 2018년 3만 5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9천여 명으로 37% 감소했습니다. 지원자가 줄다 보니 학군단 경쟁률도 2017년 3.7대 1에서 지난해 2.4대 1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봄 모집에서 지원자가 적어 추가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일선 부대 소대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원율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서는 그 정원을 못 채우는 일이 꽤 오래됐습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뭐냐면 군에 있는 사람 초급 간부들이 이제 이직하는 상황이 꽤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사관학교에서 중도 탈락률이 높아진다든지 또 5년차 전역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수한 초급 간부를 우리가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상황은 초급 간부를 사람 채우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출신인 최 교수는 자신의 과거 소대장 시절과 비교해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80년도 중반에 86년도에 그 연천 대광리에서 소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대한민국 장교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의 문제일 수 있는데 장교들은 취업을 잘했습니다. 일단 복무기간으로 보면 예전에는 장교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짧았고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무기간은 오히려 장교로 가게 되면 길어졌고요. 병사들도 내무생활하고 군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핸드폰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급여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고요. 실제로 요즘 군인 월급은 소위 중위의 경우 개인차가 있지만 약 200만 원 안팎입니다. 병사 월급은 현재 병장이 약 100만 원인데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군문에 들어선 젊은이들. 군 안팎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둘씩 정들었던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캡틴 김상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예비역 육군 대위 김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능숙하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김상호 씨.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공병 장교로 임관해 6년 8개월을 군에 헌신했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 여기 출연자들이나 이제 인터뷰 아니면 여기서 이제 각종 그러니까 풍자하는 이제 꽁트도 찍거든요. 네. 아, 여기 많이 앉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마이크를 해가지고 저희 대화를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이쪽에 앉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래도 한때 군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도 해봤지만 뜻을 접고 군을 떠난 뒤 지금은 군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보, 당직 근무 24시간 서고 퇴근도 늦게 했잖아. 당직 근무비는 얼마나 받아? 10,000원. 아, 시간당 10,000원이면 한 20만 원 넘는 거네? 응? 아니? 그냥 하루 종일 쓰고 10,000원인데? 밥은 주는 거지? 병사들 밥 먹는 거 감독하면서 돈 내고 밥 먹지. 아니 24시간 근무 서는데 10,000원 주면서 밥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군인 할수록 손해 아니야? 당장 전역해. 전역하면 사회는 지옥이야. 누가 그래? 대대장님이. 대대장님은 전역해봤대? 아, 그러네. 4,900원에서 김 씨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문제에 달려든 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후배 장교들의 복무 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부들의 당직 근무, 장교, 부사관, 군무원들이 당직 근무를 투입을 하는데 평일은 10,000원, 주말은 20,000원을 받거든요. 그 근무 시간이라는 게 그냥 당직 근무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시간을 하고 이어서 들어가는 말 그대로 24시간 근무를 쓰고 10,000원의 보상을 받고 주말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쓰고 20,000원의 보상을 받는데 병사들과 달리 간부들은 훈련 중에 식사비를 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데요. 훈련 나갈 때 밥값이 4,500원, 3,900원씩 했습니다. 자, 그 먼지구덩이에서 먼지가 날리는 그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비닐에다 밥을 넣어서 먹는데 비닐밥, 뭐 군대에서 비닐밥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먹고 나 전투 식량을 먹는데 그럼 훈련을 갔다 오면 식비로 15만 원, 20만 원씩 내고 훈련을 쓰는 거예요. 근데 훈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없는데 내가 훈련을 갔다 오면 나중에 따로 날라옵니다. 밥값 내라고. 훈련 갔다 와서 밥 먹고 밥값 내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결국은 지금은 영내 급식비처럼 급식비가 다운됐어요. 한 끼에 뭐 1,500원, 1,900원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돈을 냅니다. 취재진은 예비역 육군 장교들을 더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복무하다 2년 전 전역한 오병진 예비역 중위. 요즘 달라진 군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위 중위 대위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내가 군인인지 아니면 뭐 유치원 교사인지 초등학교 선생님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이 취업 경연 대회 아니면 창업 경연 대회에 몇 팀이 참가하는지가 이제 부대의 초유의 관심사인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부대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원래 강원도 고성군 해안초소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다 지난해 전역한 예비역 육군 중위 이병욱 씨. 당시 부대 특성상 당직 근무를 한 달에 4-5번 했다는 이 씨는 당직 근무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저녁에는 저녁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도 이렇게 먹게끔 돼 있으면은 총 2번의 밥을 먹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는 식사비가 이제 최소 6,000원에서 8,000원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것만 해도 벌써 평일 기준 다시 2,000원이 이제 남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밑에 같이 근무 서고 있는 당직 부관 부사관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근무 서고 있는 당직병들에게 간식거리도 사줘야 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라서 이들은 병사 월급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초급 간부의 야간 당직비와 식사비 문제 등 기본적인 어려움도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률적으로 병 봉급 이렇게 올리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올라야 하는 건 당연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내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교고지나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 적절한 차등을 둬서 그리고 수당을 현실화해서 중요한 부분들에 더 우수한 자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유도를 해야. 김우석 씨는 경기도 포천에서 의무복무만 마치고 2년 전 중2로 전역했습니다. 취업에도 성공해 금융기관 직원이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자소서나 필기들이랑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다가 인턴도 한 2곳 정도 하게 됐었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제 스스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갈수록 장교 복무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교로서 복무하는 게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동기와 저의 그런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한 반년 정도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휴학을 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그 간격이 메꿔질 수 있었었는데요. 이제 일반 장교 복무는 그대로인데 병원 계열수로 짧아지는 간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좀 직무도 전역 장교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각 직무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서진 가구들과 지저분한 시설, 초급 간부 숙소 모습이라며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김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나름 그래도 복무 환경이 괜찮았던 축이었어가지고 저는 괜찮았었는데 다른 후배들이나 뭐 동기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아직 숙소가 굉장히 많이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곰팡이가 쓴다거나 겨울에 동파 사고 자주 일어나고 그런 개인적인 여건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국방부를 찾아 예비역 장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공무원 대비 지급하지 못했던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을 초급 간부를 포함한 군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입니다. 간부 숙소 1인 1실 제공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전역 후 취업 지원 강화 등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떠나는 초급 간부들을 되돌려 세울 수 있을까? 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초급 간부의 군생활 만족도는 2019년 59.4%에서 2년 뒤 46.1%로 13.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시 군인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0%에서 57%로 줄었습니다. 처우 개선이 엄청나게 크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군인들을 뭐 부자 만들어 달라, 군인들을 뭐 동국정 업계 사달라, 그것도 아닙니다. 간부들이 원하는 수준은 최소한 당직 근무 24시간 쓰고 10,000원 받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훈련 나갈 때 밥을 돈 주고 사 먹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를 개선하자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 정치권이나 이 높으신 분들이 뭐 기재부 얘기를 하면서 막 되게 협조를 안 해준다, 큰 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그게 우리 처우 개선의 첫 시발점인 거죠.
아침 6시 30분 기상과 함께 육군 부사관 학교의 점호가 시작됩니다. 집중대 보고 충성 집중대 아침 점호 인원 보고 총원 85명 현저원 85명 점호 준비 끝. 집중대 아침 점호는 당직 사령님의 명을 받아 당직 사원이 직접 실시한다. 먼저 건강 점검을 실시한다. 각 분대장은 건강 점검 후 보고한다. 실시! 실시! 2분대 정무, 3분대 이승무, 4분대 이승무. 육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정상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정상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교육장으로 향하는 하사들. 이동 중엔 항상 군가와 함께합니다. 빛을 타고 자라난 우리 그 이름 용감하다. 남군과 여군의 훈련에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강한 도전 정신과 남군 못지않게 강한 체력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육군 부사관이고 특임 보병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시가전 전투훈련. 특공부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임보병 특기를 갖추려면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와 같은 전장 상황을 조성하는 마일즈 장비가 훈련 효과를 높여줍니다. 특임보병이 되려면 고강도 체력 훈련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부사관들은 강한 체력, 그리고 인성 및 리더십, 무기 및 장비 운용 능력, 그리고 전투 기술, 장병 기본 훈련인 거죠. 전투 기술과 전투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사들이 하지 않는 독도법, 분대 전투, 유교 훈련 이런 과정들을 교육을 받고 있고. 강한 부사관 양성에 자신감을 보인 부사관 학교장. 그런데 요즘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답니다. 너 왜 그 부사관 하고 있냐? 나오면 너 같으면은 경찰 특공대 가면 훨씬 더 좋은 대우받고 높은 수당에 여가 생활도 많이 보장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오랜 시간 군에 복무한 선배로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사관 지원율은 2015년 7대 1에서 지난해 3.6대 1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엔 원래 채용하려던 계획 인원의 82.9%만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멀쩡히 근무하고 있던 인원들이 지금 해경, 또 소방공무원, 항공기, 민항기 조종사 뭐 이렇게 사실 이탈하는 현상들이 속속 보여지고 있다는 거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좀 많은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모든 그 정부 부서와 국회 여러 기관들이 합심해서 이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쯤 되니 현직 부사관들의 복무 여건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렬하겠습니다. 초원 차렷 필승. 입학령 갑판장 등 14명 집합 끝. 갑판장님 진상 있으십니까? 열중 쉬어.
군함 갑판에 집합한 해군 수병들. 필승! 배치 붙겠습니다! 배치 붙겠습니다! 초원! 배치부터! 배치부터! 던져! 갑판에서 부두로 밧줄을 던지는 훈련에 열심입니다. 수병들을 통솔하는 서동기 하사, 올해 26살입니다. 해군 수병 생활을 마치고 다시 부사관에 지원했습니다. 당연하잖아. 장기할 생각은 있어? 아니면 단기만 하고 갑판 부사관. 거친 바다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철제 장비들과 씨름하는 게 일이지만 자부심만은 남다릅니다. 제 직별은 갑판인데 저희 갑판사는 갑판의 큰 임무는 일단 호줄과 닷줄 운영하는 직별입니다. 닷줄 멈추개라고 닷줄을 잡아주는 멈추개, 말 그대로 멈추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필승! 하사 소동기 당직교대 이방했습니다. 필승! 이번엔 현문 당직 차례. 군함 입구 초소에서 사람들을 통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바쁜 일과 시간을 마쳤지만 서하사는 쉬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업무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야 합니다. 저는 초급 간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장기 복무를 희망했는데 이제 만약에 장기 복무를 뽑아주신다면 그에 걸맞게 멋있는 부사관, 뒤처지지 않는 부사관이 되고 기술적인 부사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을까? 저희가 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67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만 비교해서도 이제 저번 달에는 초과 근무 시간을 100시간을 했었습니다. 이제 67시간만 인정을 받게 된다면 33시간을 사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군에서 좀 더 챙겨주고 보상을 해준다면 좀 더 이제 여건도 좋아지고 이제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51보 작동 시작. 함안전통제세세 부사관들이 아무리 초과 근무를 많이 해도 보상받는 근무 시간이 한 달에 67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유튜버이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김영솔 씨. 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해군 대위였습니다. 학사 장교로 임관에 6년을 복무했지만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군복을 벗었습니다. 24시간은 배가 계속 돌아가야 돼. 과거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 사회에 알리며 처우 개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직제가 안 나오는 거야. 2.5직제만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2직제가 나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한 만큼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해군, 공군, 육군 다 똑같습니다. 국방부 외에 우리 군은 비현업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현업 공무원이 뭐냐?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소방, 뭐 이런 해양 경찰이라든지 뭐 교정직에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현업 직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루에 우리가 이제 8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초과 근로가 되잖아요. 그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본인이 한 만큼 그대로 다 수령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업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 군은 지금 육해공군 모두 다 어떤 직책에 있든 어떤 보직에 있든 다 비현업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해군 수뇌부 입장에서도 항상 그러면 우리 간부들을
경찰이나 소방처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소유 제기를 매번 해왔지만 번번이 기재부라든지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항상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7년부터 5년간 해군 초급 간부 700여 명이 군복을 벗고 해양경찰로 이동했습니다. 함정 운영에 지장이 우려될 정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인력 충원율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예를 들면 100명이 타서 운영을 해야 되는 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이 이런 처우인데 과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군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걱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고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 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금 초급 간부들의 평균적인 어떤 보상 수준을 최소한 동급의 공무원 수준까지는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대개 컨센서스는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방부가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필요한 재원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좀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국방부는 이런 걸 올리라고 하면은 예산 없고 기재부가 반대한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시켜야죠. 그동안은 사실은 군에서 국방 예산을 쓸 때 최우선순위가 첨단 무기 획득이었어요. 군의 삶을 향상시키는 의식주 문제나 처우 개선 문제는 후순위에 가다 보니까 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우선순위 1번에 놓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군의 초급 간부 모병 행사장. 군악대도 동원하고 특수장비 착용 행사도 하며 해군의 장점을 홍보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흥겨운 군악 복조에 아쉬움이 담겼습니다. 알 속에 품어져 있는 디귿장입니다. 행군까지 마치고 이제 소위 임관을 앞둔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들. 선배 위관 장교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 다가올 장교 생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학사사관을 하면서 일단 장기를 희망하지 않는 인원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를 희망하는 인원으로서 그 장기 기간에 언제 장기가 들어가는지랑 그다음에 잠재 역량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 어학 관련 성적에서도 그다음에 평점 부분에서도 조금 어떻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장기 복무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초급 간부도 실제 선발되기까지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초급 장교가 장기 선발에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무 편정, 상훈, 어학 점수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까지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지원 자체를 꺼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군의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가장 아래 계급인 병사들은 징병으로 충원하고 부사관과 초급 장교는 지원을 받아 대량으로 뽑은 뒤 3년에서 5년 정도 복무하게 합니다. 이들을 평가해 25%에서 30%만 장기 복무를 허락하고 나머지는 전역시킵니다. 우수한 초급 간부들을 군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타 지휘사항 및 공지사항 있습니까? 실제로 초급 간부들이 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그 장기 복무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보면 그 장기 복무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좀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초급 간부의 상황, 2년 반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고 또 계약직 인터넷 신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신분 구조 가지고는 우리가 과학기술군으로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초급 간부 설문조사에서 현 소득 수준에 만족하는 비율은 32.5%에 그쳤습니다. 전역 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42.8%나 됐습니다. 초급 간부들에게 병력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경직된 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지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24%가 병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힘들다. 이게 MZ세대를 통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국방부나 또는 군 고위층에서 초급 간부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병사들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은 이것이 결국은 초급 간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자 결국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서해를 지키는 해군 2함대 사령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한창입니다. 참수리 고속정은 작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사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저희가 작전 임무 수행 시에 연평도, 백령도 등의 전개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인 적 경비함정이 NLL을 침범했을 때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그 목적에는 결국 싸움에 전념해서 적이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게 행동과 숙달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어릴 적 해군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꿈으로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한결 중위. 2년 전 임관에 지금은 참수리정 부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초급 간부 처우 관련 얘기들은 이중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최근 유튜브나 뉴스에만 봐도 굉장히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도 되게 실시간으로 댓글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그런 뉴스들 보면서 살짝 느꼈던 거는 내가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작전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kap수로 연안 항해원 배치! kap수로 연안 항해원 배치! 이튿날 이중희는 참수리 대원들과 함께 부대 내 언덕에 올랐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승전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367호정 다음 주 출전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 전승비에 섰습니다. 우리 선배 전우들이 피로써 지킨 이 바다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하며 경의를 담아 일동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여기 계신 분들이 제2연평해전 참전했던 참수리 357호정 승조원들 중에서 안타깝게 북한과의 교전 끝에 전사하신 6분이시고, 여기 계신 그 당시에는 대위 정장이셨던 소령 윤형하부터 항상국
상사 같은 경우에는 조타장으로 그때 타를 잡고 계셨었고, 조천영 상사, 황도영 각각 41포, 21포, 22포의 포장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한 포다 보니까 북한군에게 노출돼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서 전사하신 케이스고, 새로 전입 온 수병들에게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중희. 자칫 흔들릴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우리 참수리 승조원뿐만 아니라 전 해군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일선에서 NLL을 수호하면서 힘든 높은 파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바다를 수호하고 있고, 그러한 고생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보다는 잘하고 있다, 정말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힘내라 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정말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소대장과 부사관들은 최일선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국군의 허리이자 기둥전력입니다. 21년 전인 제2연평해전 그날,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 산화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단란한 일상, 소박한 행복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초급 간부들. 언제까지 이들의 열정페이, 애국페이에 우리의 안보를 의존할지,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KBS